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9월 2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기사들 중에서 일단 그 3명의 인물이 눈에 띄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협공을 받고 있죠. 홍준표,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협공을 받고 있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마침내 지금 반격을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역시 또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불공정 시비를 벌이고 있는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도 본인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 이야기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어제 모처럼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유승민에 대해서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가장 크게 보도한 신문이 이 인터넷 신문입니다. 인터넷 신문 기사 먼저 보시고, 자, 데일리안입니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겨냥에 내가 한마디 하면은 벌떼처럼 달려든다. 자, 이렇게 반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 선관위가 정하는 룰을 그대로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을 해서 내가 얘기 한마디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씀하신다. 어제 그 전문가 자문그룹 그 공정개혁 포럼 그 창립 총회가 있었죠. 창립 토론회에 나갔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직에 있으면서 했던 수사, 지시에 대해 많은 격려와 칭찬을 했던 분들이다. 원래 두 사람은 홍준표와 유승민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물론 뭐 대선 후보 경선 국면에 들어갔으니 두 사람이 협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홍준표 의원이 방송 3사 토론회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다. 후보끼리 거래에 의해서 토론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 절차가 마련되면 그에 따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역선택 방지 문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여론조사에서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러니 앞서가는 후보가 일정 부분 여유를 갖는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홍준표, 유승민 그 후보가 계속해서 뭐 역선택 방지 문제 또는 뭐 가족 그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벌떼처럼 달려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쪽 진영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일보 보시면은 포퓰리즘, 두토레테 하수인 이렇게 윤석열의 협공 펼치는 홍유 계속 협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죠. 지금 범야권 그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상당히 치고 나가고 있는 두 사람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계속 협공을 펼치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그 후보가 청년주택 뭐 이렇게 청년주택에 대해서 뭐 원가 공급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청년주택을 지으려면 2,000조가 든다. 2,000조. 그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래서 이렇게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홍준표 의원이 최근 20개월 된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그 흉악범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범죄자는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대해 언급하는 건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 필리핀의 그 대통령 두테르테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 홍준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처럼 수사 그 지시를 했고 귀하는 집행 선봉장에서 전 두테르테의 하수인이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뭐냐면은 보수 정권 수사에 대해서 문재인이 지시를 했는데 윤석열이 그게 하수인처럼 행동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상당히 지금 이 난타전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은 내가 한마디 얘기만 하면 다들 벌떼처럼 말한다.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앞으로도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시작인데 경선 초반부터 뭐 두터레테 이야기 나오고 포퓰리즘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니 앞으로 11월 초까지 상당한 난타전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드는데, 또 한 사람 있죠. 정홍원 윤석열을 지지한다 그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죠. 그 전에 윤석열과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이 만나서 서로 뭐 검찰 선후배로서 지지 표명을 했다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홍원도 반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윤석열 지지 의혹에 대해서 경강부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홍준표, 유승민을 작심 경고했다. 자, 이런 기사가 또 국민일보에 같이 실려 있습니다. 작심 경고를 했다. 정홍원 선거관리위원장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정홍원 전 총리, 국무총리도 만만치 않죠. 두 사람을 향해서 경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선관위 회의가 열렸는데, 선관위 회의에서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경강보회하는 발언은 적절하지 못하다. 객관적인 안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한테 험한 말을 하는 것은 품위가 손상된다는 걸 지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에게 노골적인 이 반감을 표시를 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또 정홍원 위원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을 도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경선 준비위원회가 결정을 했죠. 그 결정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최종 결정권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이 문제를 놓고는 또 계속 윤석열 쪽과 홍준표, 유승민 쪽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쪽과 선거관리위원회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형 전 원장과 또 홍준표, 유승민 쪽 이쪽의 갈등이 상당히 노골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초반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인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강민석 전 기자죠. 강민석 씨가 책을 펴냈습니다. 이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을 책을 펴냈는데 아직도 문재인이 재임 중인데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반발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책 제목은 성부사 문재인인데 이 여러 가지 비하를 본인이 청와대에 근무했을 당시에 있었던 비하를 밝히고 있는데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민낯. 지금 제 뒤로 멀리 보는 청와대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선택적인 발언만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한 발언은 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양산 사저 문제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니 거기서 좀 좀스럽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큰 국정의 큰 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그래서 선택적 침묵, 선택적 발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안에서는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여기에 저는 초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보시면은 문재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당시에 오랜 인연이 있다. 비판에도 전문 갈 것이다. 이렇게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참모들에 말려서 조문을 가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가해 논란이 다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 작년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은 살인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문재인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이 깽판을 쳐서 많은 사람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이렇게 원색 비판했다. 자, 이것이 청와대 대변인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변인이 깽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목숨으로 책임을 진 것인데 조문은
전혀 고민되는 대목이 아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숨으로 책임을 졌다. 그래서 2차 가해 논란, 뭐 이런 논쟁의 소재를 또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총선을 한 달 앞둔 그 3월에 참모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할 때다. 국민은 상황을 냉정하게 본다. 실효성이 있다면 국민이 동의하고 그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총선을 앞두고 살포한 그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그 경제가 아니고 정치 경제다. 정치 경제를 할 때다. 결국은 매표 행위를 할 때다. 이 이야기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 부분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자, 제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문제도 이 강 전 대변인의 이 책도 이 저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논란이 일어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직 책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원본을 본인 스스로 공개를 했는데 일종의 뭐 책 홍보를 하는 것이죠. 홍보를 하는 것인데 또 여기서 민감한 몇 개 부분을 뺀다고 하니 자, 이것이 과연 무슨 의도로 이 책을 내는 것인가, 그런 논란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중요하게 전해드릴 뉴스는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최근에 여론조사 보시면은 상당히 좀 이해해 하실 부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너무 높게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하나 자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특히 범야권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이 1위로 나오는데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그 홍준표, 유승민, 이 지지율이 역선택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상당히 이 발표되는 지지율은 너무 낮다, 뭐 이런 그 논란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 업체가 적발이 됐습니다. 특정 후보, 정당 지지 유도, 특정 정당 지지 유도 이렇게 적발이 됐습니다. 글로벌 리서치입니다. 글로벌 리서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을 했는데 이 특정 후보, 정당 지지 유도, 여론조사 업체 적발,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놓은 기사입니다. 자,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글로벌 리서치 하나의 문제겠냐? 또 다른 모든 여론조사 업체가 또 공정성을 의심받는, 자,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글로벌 리서치는 전화 면접을 하면서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묻는 문항을 쭉 읽고 나서 특정 정당 후보만 다시 강조해서 물어봅니다. 특정 정당 후보만. 그러니 뭐 윤석열, 최재형, 유승민, 뭐 원희룡 막 이렇게 쫙 묻다가 다시 그 이재명, 이낙연, 뭐 추미애 이렇게 쫙 하는데 다시 특정 정당, 가령 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강조해서 물어보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고 묻는데 그 응답과 반대로 입력을 하는, 반대로 아예 그냥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 입력할 때는 아, 그래, 민주당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 방식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 그래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위반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 글로벌 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7월 4일에 공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당 지지도 이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부 면접원이 조사 과정에서 지지 후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망설이는 응답자에게 아예 이재명, 윤석열이 될 것 같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답을 이야기를 안 하면은 이재명 이렇게 묻거나 또는 윤석열이 될 것 같죠. 이렇게 답을 유도를 하는 방식이죠. 예, 그러면은 윤석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최재형이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은 최재형, 예, 그렇게 하겠죠. 뭐 그냥 별 그 관심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최재형 쪽에 한 표가 가는 건데 대체로 윤석열이 될 것 같죠. 이런 식의 유도 질문을 했다.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왜 이 문제가 크냐면은 지금은 여론을 살피는 그런 여론조사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컷오프를 할 때 100% 여론조사에 의해서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여론과 민심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끝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리서치 이 한 군데 조사가 적발이 되는데 자 과연 이것뿐일까? 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느끼는 후보가 내가 느끼는 이 체감 그 온도와 실제로 나타나는 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여론조사가 장난을 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는데 심지어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지 정당 없다 이렇게 응답자가 답변을 하니 면접원이 더불어요? 더불어민주당 이야기죠. 더불어요? 라고 물은 이런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나라 그 정당의 이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정당이 어느 당이냐 물으면은 글쎄요, 그 지지정당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면접원이 더불어요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거기다 O를 쳐서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분류를 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지지정당 없다 하자 더불어요. 그리고 또 30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20대로 입력을 했다. 이 연령별로 이 수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30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 그래 20대가 지금 모자라니 응답자가 모자라니 20대로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 왜곡한 업체를 처음으로 적발을 했는데 이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내면은 또 여론조사가 가능하다. 과태료 내고 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고 정치권에서는 후보 선출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대선 앞두고 앞으로 불법이 기성을 부릴 것이다. 자, 불법이 기성을 부리는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왜 이렇게 친정권 쪽으로 여론조사를 몰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여론조사 업체가 비단 이런 정치 여론조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간급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관급, 그 관에서 발주를 하는 정부 또 정권에서 발주를 하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죠. 그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권 눈치를 봐야죠. 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쏟아지고 여러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는 것이고 지금 대표적으로 적발된 것이 글로벌 리서치 조사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서치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마 이런 실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실태들을 지금부터 좀 감시를 해나가는 그런 장치가 야당에서 해야 되는데 야당이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의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조선일보 4이면 기사입니다. 조국 씨 딸 조민 씨 그때 부산대학이 이 조민 씨 입학 취소를 발표를 하면서도 조민이 성적이 좋았다. 성적이 좋았는데 다만 이 허위 서류를 내면은 안 된다는 이 입시 요강 때문에 조국 딸 조민의 그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게 가짜였습니다. 그 발표 자체도 가짜였고 조국 딸 그 대학 성적 그러니까 고려대 대학 성적이 실제는 24등인데 부산대학교는 3등이다 이렇게 가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은 이 실무적인 착오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산대는 과거에 조국 씨 일가와 인연이 상당히 많죠. 조국 씨 그 웅동 학원 쪽에서 무슨 뭐 그림도 기증을 했고 또 조국의 추천으로 인해서 부산대 그 의대 교수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로 선발이 됐다만 그런 의혹도 있었죠. 상당히 밀착한 관계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또 이 어떤 성적 조작 뭐 이런 것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대가 이 조민이 성적이 턱도 없이 낮은데 합격됐다고 하면은 그 때문에 떨어진 다른 그 지망생들이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거기에 대비해서 성적을 아예 조작을 해버렸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적은 괜찮은데 입시 요강에 걸렸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 이렇게 꼼수를 부렸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도
결국은 문재인 정권, 조국 씨가 연관된 문제니까는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겠죠. 9월 2일 보내드린 조간타풀이었습니다.